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건풍 한민우 청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추경 3조 8,100억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야 합의가 된지 뭐 그날 저녁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여야는 한 3일 심의하고 한 4조에 가까운 돈을 1,000억 정도 깎고 그대로 통과시켜 줬어요. 네. 근데 작년에 문정권 들어서고 한 서너 달 뒤에 추경 11조 청년 일자리 절벽 이야기하면서 그게 안 되면 마치 뭐 일자리 절벽이 난다. 그럼 일자리 절벽이라는 것은 11조를 그때 편성을 안 해줬으면 네. 일자리가 다 사라져 버려서 전부 실업 대열로 뛰어든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거 해줬는데도 지금 사상 최고의 실업률이 지금 청년 실업률과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다. 네. 일자리가 수십만 개씩 사라져가고 있다. 네? 특히 서비스 업종 분야에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는 어디다 쓰고 또 3조 8천억은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는 이 정부에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몇 가지 가지고 나온 게 이제 하나는 뭐 청년 뭐 구직 수당, 구직자에 대한 수당 혹은 장려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그리고 하나는 근로장려금,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이 사실은 전에는 이 관심이 없다가 이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취업을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사실 젊은 청년들은 정치 시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정책이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지금 내용을 먼저 시청자분들한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이제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 2017년이죠. 청년 5,000명을 선발해서 6개월간 50만 원씩 청년 수당, 즉 50만 원씩 6개월이니까 300만 원을 준 거네요. 청년 1인당. 그렇게 해서 총 5,000명을 선발해서 줬었고요. 지금 또 근로장려금이라고 해갖고 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그 장려금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준 금액보다 자신의 총 소득이 낮게 되면 가구별로 또 단독 가구라던가 맞벌이 가구라던가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금액에 따라서 이 기준 금액보다 소득이 적게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로 이제 청년 실업이라던가 청년들의 뭐 어떤 구직 의욕 이런 것들을 고취시킨다. 이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골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네. 그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도움으로써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고 또 청년들의 이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높고 일자리 수준은 낮고 그 일자리로서는 자신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그러면서 차라리 그런 일자리에 취업하느니 공부를 더 하거나 자격증을 더 따자라는 네. 식으로 스펙을 갖추는 쪽으로 가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무리 청년 구직 활동을 도우는 부분을 하더라도 일자리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그 문제 한번 어디서 지금 나오는가 하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일본에 취업하러 많이 가죠. 예, 그렇죠. 한 4, 5만 명이 일본에 가서 취업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졸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급여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확실하더라고요. 일본 취업이나 이쪽. 예, 그런데 뭐 일본이 한국의 그 대졸 급여보다 그리 높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일본까지 취업하러 가요. 왜?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일자리가 한국에 없으니까. 내가 대졸인데 그래도 일본에 가면 월급은 많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바라던 그런 유의 일자리다라고 가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지금 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대학교 4학년은 다 입도 선매대가 3학년 때부터 데리고 가려고 기업들이 설명회를 하고 4학년은 인턴을 다 가버려서 인턴 마치면 그 회사에 대부분 간대요. 네. 학생이 막 회사 너댓 개를 골랐어 하고. 그러니까 3학년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지금 땡기려고 네. 작업을 하고, 한마디로 이 청년들이 거의 귀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물론 급격하게 출산율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한국은 그러면 그럼 그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도 지금 신생아 32, 3만 명 나오는 시대인데 근데 한국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갈 일자리는 없느냐? 그래 보면 기본적으로 최근에 일본의 경제가 상당히 제조업 중심으로 살아나면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해결되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일단은 이 정부에서 얼마 전에 또 추경 예산을 그 고용 위기 지역으로 또 돌려서 쓰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들을 보조하고자 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추경이라는 얘기 자체도요, 사실 추경 뭐 우리가 뭐 그냥 추경이라고 해서 언뜻 지나가니까 그렇지,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능력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청년 일자리에다 얼마를 투자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짜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연 단위로 한 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네. 그냥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일종의 교부금, 옛날에 국회의원 가면 네. 국회에서 편성하는 예산 중에서 교부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회의 간부, 그러니까 주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뭐 예결위 간사나 네. 그러니까 빼기 좀 좋은 사람, 정무위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지역별로 갖고 가서 나눠 쓰라고 주는 것처럼 이 추경을 그냥 정부마다 그냥 대통령이 선심을 써서 야당이 그거는 존중해서 뭐 자기들 아쉬운 거 하고 바꿔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푸는 대통령의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무슨 뭐 추경을 느닷없이 드루킹 특검하고 연결해가 어차피 해줄 특검을 네. 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도 지금 형태로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근로장려금, 그 구직 장려금, 뭐 구직 수당, 뭐 그리고 경기도 일하는 청년도 결국에는 매달 10만 원씩 3년 내면은 나중에 1,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직접 지원, 형태로 보면 셋 다 직접 지원 형태란 말이죠. 과연 이 직접 지원 형태의 이 청년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의외로 저도 얼마 전에 창업을 해보고 해봤지만은 만약에 이런 직접 지원 말고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제가 이제 최근에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니까는 이 뭐 할인 정책들, 통신사 할인 정책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 할인에 대해서 요거 이렇게 하면은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걸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름 사인을 받아요, 제가 따로. 그러면은 왠지 뭔가 이렇게 내가 뺏기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지원을 하지 말고 세제 혜택을 잔뜩 주는 거죠.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세제 혜택을 잔뜩 줘갖고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너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정책적인 어떤 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직접 지원 형태 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직장에 다니다가 놓은 사람에 대한 실업수당도 아니고 네. 아직 직장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구직을 하는데 청년수당 형태로 돈을 지불한다. 네. 이것이 과연 그게 돈이 많으면 뭐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줘도 괜찮은데요. 네. 한국의 국가 예산이 그런 부분까지도 나눠서 쓸 정도가 되지 않는데 네.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미스매치, 즉 청년들의 눈높이하고 직장이 서로 잘 맞지 않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면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네, 저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네. 이런 부분에 오히려 정부 예산을 써서 숨어있는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일자리에 대해서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나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투자를 하고, 직접적으로 구직활동에 그게 무슨 2, 30만 원, 3, 40만 원을 줘서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죠.
저는 아니 그 그렇게 생각 안 사람이 합니다. 그 수당을 네. 30만 원이다, 뭐 2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를 안 받고 일자리를 구하는 거하고 받았어. 그 사람이 구하는 일자리하고의 그 가능성, 첫째는 구할 가능성이나 두 번째 일자리의 질 수준이 서로 다르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정부 공무원들이 이런 정책 결국에는 공무원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네. 규제를 자꾸 만들어내서 그걸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규제라던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조금만 손보면은 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원천 징수 부분이라든지 해갖고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청년 창업자들도 세제, 뭐 20, 30대 청년 창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가계 경제의 좀 중심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고 한다면은 청년 창업 지금과 같이 뭐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좀 청년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서울시도 그냥 5천 명을 선발해서 뭐 이렇게 얼마씩 줬다. 이것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선발을 했어요.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도 공무원 시험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또 경쟁률이 있어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 얘네도 보면은, 그러니까는 분명히 돈은 쓰고 있는데 지금 7.6대 1의 경쟁률이래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은.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정책도 5천 명을 선발. 그러면은 이 선발 안 된 또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는 수박 겉핥기식 아닙니까? 분명히 돈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이거 국민일보에서 뽑았는데, 국민일보도 완전 잘못된 게, 지금 또 서울시가 그거 돈 준 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99%에 육박했다. 돈 준다는데. 현금 준다는데 좋아하지. 네. 싫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면 그냥 정부가 국가 예산 400조를 편성할 게 아니라 네. 그냥 400조를 5천만 명한테 나눠주는 게 제일 만족도가 높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진짜 정부가 청년 문제라던가 청년 구인구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조차 의심스럽거든요. 전번에 그 최저임금 문제를 그걸 하면서 네. 일자리 지원 수당이 있었잖아요. 네. 정부에서. 그래서 네. 신청하라고 식당이나 뭐나 가면서 다 이렇게 독려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전부 자기 아는 기업이나 식당이나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그 시스템을 한 달에 무슨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얼마간 그걸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내가 이 최저임금을 식당에서 일하고 받으면 그건 다 내 돈인데 이제는 뭐 의료보험이나 네. 국민연금에 들어가야 되니까 좀 보태줘 놓고 더 뺏어간다. 그것이 이제 자기가 내는 네.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그냥 네. 그 시스템에 안 들어가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제도가 겨냥하는 어떤 목표와 실제로 그걸 시행하다 보면 나오는 오류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문 정권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바닥에서 서민들한테 돈을 풀어주면 그렇게 해서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겠다. 마중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문재인이 마중물이라고 했죠, 그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닥에 돈을 풀어준다고 지금 11조, 4조 했지만은 이게 경제 성장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찔끔찔끔 무슨 치료 사업 하듯이 무슨 수당이니 보조금이니 나눠줘서 궁극적으로 그 기간 끝나면 반짝하다가 또 가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노인분들 불러다가 하루에 무슨 한 2시간 할 필요도 없는 무슨 쓰레기 줍거나 뭐 길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시키고 돈을 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는 내려온 부분을 갖다가 소모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가는 사람들 중에는 좀 살만한 사람들도 가서 다 용돈벌이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내에서 착착착
쫙쫙 쪼개서 바닥에 가면 이건 전부 그냥 뿌리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내려오다가 또 없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난민기구 이런 데들도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뭐 불쌍하고 뭐 배고프고 뭐 이렇게 갖고 우리가 돈을 내면은 그게 바로 그 돈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직원들 성과급, 월급, 특근 수당 뭐 이런 데로 빠지고 나서 가는 것처럼 지금 정부 정책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근로 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수익 구조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고 그저 공무원들이 짜내는 정책에서 계속 나누고 퍼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라고는 굉장히 적어지는 아주 비효율적인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말입니다. 직업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직업 훈련은 몇 사람 특정한 어떤 세대 이런 사람들한테만 보여주기로 되고 네. 대다수가 자신의 이 가치를 높이는 직업 훈련을 받아서 만족스러운데 취업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무슨 산업 뭡니까 이 복지공단인가 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이죠. 뭐 그런 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다수에게 적용이 안 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직장에 다니다가 나온 중장년이 재취업할 때 혹시 기술 좀 배우고 가 정부 지원으로 하는 네. 그런 직업 훈련이지. 네. 지금 청년 실업이 물론 청년들도 있기는 있어요, 간혹. 근데 청년들이 과연 그 직업 훈련을 받는다. 지금 학교를 다녀서 학교에 나와서 취업해야 될 사람이 학교를 마치고 다시 직업 훈련을 받는다. 얼마나 낭비예요. 거기다 또 공무원 시험까지. 네, 그러니까 그것이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 구성이 되었고 네. 또 다른 어떤 관점으로 보면 청년의 직장의 구직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망이라도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청년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대학과가 어디고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경력이나 스펙을 적어 넣으면 곧바로 당신이 갈 수 있는 구하는 일자리는 어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공공 사이트로 하나 제대로 만들면 네. 그게 그래도 상당히 시간 단축이나 기회 비용 단축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있긴 있습니다. 워크넷이라고 해갖고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긴 있어요. 네. 중간에 취업도 알선하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너무 보여주기식인 게 거기 이제 공무원들이 워크넷에 근로하는 그 공무원들이 이제 전화가 와요. 노동부모 공무원이나 그러죠. 네. 고용노동부. 네, 전화가 옵니다. 뭐 전화가 오는데 뭐 이 사람의 어떤 인적성을 이제 상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뭐 맞는 원하는 취업 종류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그냥 그저 실적 올리기죠. 아니 그러니까 아예 중간에 사람을 배제하고 네. AI 같은 기능을 넣어가지고 네. 직장들을 거기에 수도 없는 방대한 형태의 직장 고용을 원하는 부분들을 입력을 시키고 네. 여기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내 스펙과 원하는 형태의 직장을 넣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곧바로 튀어나오게 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 힘들겠지만 그걸 못 만들 정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전자상거래나 뭐 비행기 표 같은 거 살 때 내가 어디에 가고 내가 어떤 걸 원한다 하면 탁 튀어나오잖아 가격이. 좀 전에 제가 워크넷 말씀드렸는데 워크넷하고 일반 그 구인구직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아까 일부에 얘기했던 알바 무슨 알바 천국 알바몬 혹은 잡코리아 뭐 사람인 보통 이게 채용 사이트인데 워크넷도 이용하기가 너무 귀찮게 돼 있어요. 공인인 알바몬 이런 거는 그냥 어플 깔기만 하면 쭉 보여요. 근데 워크넷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야 되지 뭐 각종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대한 사이트 하나에 분야별로 있어서 거기에 알바로 원하는 사람은 알바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블루칼라 일자리에 종목별로 정해서 어디로 원하는 사람은 어디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수십 가지 종목을 가지고 거대한 이 망을 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망을 구성을 해놓으면 거기에 전부 자기 정보를 기본으로 등록해야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또 정보가 업데이트
내 경력이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고 그래서 이렇게 엮이도록 하는 부분을 정부가 좀 집중을 해서요. 현장에 맞게 만들면 네. 그것 자체가 쓸모없는 비용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돈 주고 그런 데서 사람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너무 공감가네요. 그러면서 수단 같은 거를 갖다 창업하는데 안 주고 정부가 그런 것만으로 했어도 하면 사람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게 할 건데 민간이 하는 그런 상업용 사이트보다도 못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어떤 효율성에 대한 재고를 다시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명히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는 이 좋은 사이트이면 이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취업을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라던가 구인을 해보려고 했던 분들. 이거를 조금 민간 업체와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서민들한테 다가간다면은 좀 많이 취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는 그 회사들이나 여러 회사들 안 그러면 무슨 공단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네. 차라리 주택지원금을 줘서 네. 같이 지방에 거주할 수 있는 숙소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거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면 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 직장에 가면 지방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자리고 직장이고 이렇지만은 거기 가면 나는 5만 원, 10만 원만 내면 숙소를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숙소를 한 달에 한 2, 30만 원만 내면 거기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자리가 해결이 되면 그것도 또 상대적으로 또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지역에 있어서 일자리와 숙소를 연결을 해서 네. 거기에 많은 회사들이 가입하게 해서 회사들도 좀 내고 그래갖고 정부가 그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주도하고 좋은 그리고 거기에 숙소와 또 문화시설 뭐 식당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열어서 네. 그걸 이용하게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게 교통편까지 연결시키면 어떤 한 지역에 그런 거 몇 개만 지어 놓으면 지방에 가서도 그래 내가 뭐 그걸 지방에 가서 저축 좀 하고 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 청년 문제라던가 저희 나라가 이 직면한 취업 문제, 취업 시장 문제라던가 이런 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와중에 공무원은 왜 더 뽑겠다는 건지 이런 쓸데없는 이런 워크넷 만들고 뭐 이런 공무원들밖에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또 서로 짝도 잘 못 지어서 네. 직장에 있어도 짝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사랑의 짝짓기 공사 같은 것도 인터넷에 그 하는 정부 공사가 하나 좀 생겨가 거기서 열심히 짝을 이렇게 지어주도록 그렇게 노력도 좀 하고 그러면 저기 무슨 뭐 결혼하기 위한 네. 무슨 결혼회사 중매회사에 돈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숙소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결혼이라든지 주거 뭐 이런 교통편 이런 부분으로 정부가 신경을 써서 그걸 갖다가 군데군데 채워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돈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나눠 먹는 식으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자꾸 낭비해버리고 가니까 이게 과연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무슨 관련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지방은 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량 구입비. 왜냐면은 그 취업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서울이라던가 서울 경기 인근은 교통편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울 경기 인근으로 와서 취업하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서울 경기에 와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보게 되면 허허벌판으로 쭉 가다가 뭐 공장 하나 띄기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네,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랬을 때는 또 차량 구입비 뭐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도 취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주거 교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지방의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방에 이제 인구도 유치하고 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계획들을 전부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식으로 정치적으로 청년 수당을 준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불하겠다. 거기다가 소득 지불제도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몇 프로냐? 99%. 이런 쓸데없는 어떤 언론 자료 배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야당이 이런 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우리가 통과시켜 줄 건데 우리도 체면이 있으니까 1, 2천억 깎자가 아니라 이 네. 발상 자체가 유효한가 무효한가 토론이 네. 한 번도 여야 간에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당이 해준 걸 다 해주는데 우리도 우리 체면이 있으니까 1,000억 깎자. 뭐 2,000억 깎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뭐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 돈을 쓰는 방향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지. 아니 저희가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정책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주마다 정책이 한두 개씩은 꼭 나오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어떤 관료적인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지 말고 진짜로 같이 고민해봐 갖고 사람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 위에 이 자꾸 민간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지을 게 아니라요. 네. 주요 역에 역사 위에 청년주택을 짓는 거예요. 한 20층을 허락해주가. 네. 역사 위에. 네. 역사 여기 있으면 예, 그렇죠. 역사 위로 쭉 올리가. 그러면 청년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살면서 지방 직장을 가고 서울에 올라올 때는 그 역에서 바로 서울로 오는 거예요. 아, 괜찮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여기 가면 주차장도 넓고 한데 그 주차장을 지하로 다 처박든지 하고 역사 있는 데를 전부 네. 그 지역에 취업하러 오는 외부 청년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그래도 그 역에서 직장까지는 어쨌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여기 지방에 있지만 주말에는 서울로도 가고 출퇴근도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발상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네. 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그거 뭡니까? 공유 차량. 아까 차량 지원금 돈보다는요. 네. 공유 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음. 이 차량 공유를 정부가 보조를 해줘서 그 사람이 아주 싼 가격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차를 이용하게끔. 저 공유 차량은 아닌데 여러분들 중에서 일산 사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산 가면은 그 자전거가 다 이렇게 그 여기서 타고 가고 네, 뭐 저기다 저기랑 갖다 놓고 저 그 지정된 장소에다만 갖다 놓으면 자전거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종류의 카쉐어링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네요. 예. 시청자분들도 혹시 정책들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소장님 방송 댓글로 좀 정책에 대한 의견들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 문제 같이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은 항상 좀 어른들에게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